네, 닥터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송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 봄은 유난히 더딘 것 같죠? 예. 봄인가 싶으면 또, 어이쿠, 놀래 겨울이야? 이럴 정도로. 지난 4월에는 눈도 많이 왔어요. 정말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 화사한 옷을 보니까 봄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네. 그러네요. 네. 송전 아나운서도 이렇게 보니까 참 화사해요. 봄이 오긴 온 모양이에요. 괜찮아요?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마음에 다 봄이 벌써 와 계신 거죠? 네. 그렇게 건강하게들 사십사고, 전 국민의 건강 지킴이 국기 건강 TV에서는 소리 없는 적 B형 간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연속 5회 특별 기획을 마련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매회 아주 저명하신 네. 강연자들의 강의도 듣고 또 방청객들께서 직접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도 예. 가져서 아주 유익했다는 반응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 B형 간염이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저희도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자, 그럼 오늘 B형 간염에 대해서 마지막 강연을 해주실 두 분의 원장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서울까지 아주 먼 곳에서 두 분이 달려와 주셨습니다. 네. 광주의 한정열 원장님, 대전의 김정일 원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두 분 옷을 커플로 맞추신 것 같아요. 예. 뵙게 좋습니다. 네, 예. 두 분 먼 거리에서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전에 진료도 보시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바쁘셨죠? 환자들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원장님? 저는 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예를 들어 B형 간염이면 B형 간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이제 항바이러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B형 간염이 이제는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약제다. 뭐.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 겁을 잡수시면 안 되잖아요. 치료도 잘.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B형 간염의 치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B형 간염은 옛날처럼 그냥 자연적인 경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B형 간염을 치료하게 되면은 B형 간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닥터 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검출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B형 간염의 치료에 대한 최근에 나온 많은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긍정적인 데이터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슬만 먹고 사는 남자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내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B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B형 간염에 의한 간 경화와 간암으로부터서의 사망률을 줄이고 생존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제거가 되면은 B형 간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B형 간염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 경화와 간암을 말합니다. 혈액 내에서 항 바이러스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되면은 간 경화, 간암을 이제는 예방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항 바이러스가 없었기 때문에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를 그대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에 치료를 하면서 옛날에 비해서 진행된 간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B형 간염이 있으면 누구나가 다 치료 대상인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120에 80 이하가 정상입니다. 고혈압 약제를 쓰는 사람들은 140에 90 이상부터서 약을 씁니다. 그래서 120에 80에서 140에 90 사이는 고혈압 전 단계 또는 경계 고혈압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활요법을 하죠. 싱겁게 먹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체중 감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고혈압 전 단계에서 다시 혈압이 없는 상태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고혈압으로 진행하는 것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을 치료할 때도 그 치료하는 그 단계가 있듯이 만성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두가 다 치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B형 간염하고 간경화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간경화는 B형 간염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조금 더 빠릅니다. 내과 질환으로 대표적인 만성 질환 그러면 고혈압과 당뇨가 있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약을 먹고 약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평생 동안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규칙적으로 약을 쭉 복용해야 됩니다. 만성 B형 간염, 그 병명이 의미하듯이 만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기간 동안 치료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종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B형 간염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치 혈압이나 당뇨를 잘 관리하듯이 만성 질환을 개념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1948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요 47세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77세, 여자가 84세입니다.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대의학의 덕입니다. 어렸을 때 예방접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유아기 때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가 있죠.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균에 의한 사망을 우리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결핵이 있으면 우리가 항생제인 결핵약을 먹죠. 폐렴이 있으면 역시 항생제를 가지고 폐렴을 치료하게 됩니다. 항생제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항생제와 마취가 있음으로써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의학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명 연장을 시킨 것입니다. 내과 영역에서 보면은 내과의 만성 질환들, 그러니까 혈압이나 당뇨, 이러한 질환들도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인 심근경색 또는 중풍, 이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질환인데요. 이러한 질환을 정상인처럼 혈압이나 혈당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생명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형 간염도 이제는 항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자연 경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와 간암을 줄임으로써 B형 간염이 없는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평균 수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다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된 것입니다.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치료할 때는 항바이러스를 사용해야 되고 항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결핵을 치료할 때는 결핵약을 쓰죠. 폐렴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해서 균이 죽으면 결핵도 낫고 폐렴도 낫죠. 그와 마찬가지로 항바이러스를 사용해서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해버리면 B형 간염 또한 마찬가지로 그 질환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B형 간염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이것이 간이 좋아지는가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간을 조직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기 전에 간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투약한 후에 다시 또 조직 검사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2번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많은 수의 조직 검사를 하고 5년 후에 그 결과를 보니까 놀랄 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96%의 환자가 만성 B형 간염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4사람 중에 3사람은 더 이상 간 경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B형 간염뿐만 아니라 간 경화도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 된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는 이 말은 우리가 오래 살아야만이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으면서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1948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수명은 47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무려 84세입니다. 정말 이것은 현대의학이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과의 만성질환들은 오랫동안 약을 투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은 반드시 효과적이고 또 안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특히 그 내과 의사들은 자기 개인적인 경험으로 환자를 절대 치료하지 않습니다. 각 질환에 대한 세계적인 진단과 치료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한 진단과 치료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할 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근거 중심 의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임상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 임상들로부터서 좋은 결과들이 도출이 되고 이러한 것으로부터서 진단과 치료 지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치료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혈압이나 당뇨를 의사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혈압이나 당뇨는 심장질환, 뇌졸중을 일으키는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런 것은 세계적인 진단과 치료 지침에 따라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형 간염도 그대로 두면요, 간경화, 간암이 생기는 질환,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환을 의사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치료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은 대한간학회에 만성 B형 간염 진료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합니다. 대개의 만성 질환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진단과 치료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진단과 치료 지침에 따라서 치료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이고 또 그러한 치료를 받는 분들이 가장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치료 약제는 강한 약을 사용을 합니다. 강하고 내성이 없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할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증식하다가 증식을 잘 못하면 이게 돌연변이가 되는 것인데요. 애초에 확 줄여가지고 증식할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서 강하다 그러면 내성이 적겠죠. 내성이 적은 약제를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 약제의 선택도 개인 의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약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약이라고 말하니까 항생제를 생각하면서 독한 약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B형 간염 치료에서는 강한 약은 아주 효과적인 약, 그러면서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약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를 항바이러스로 치료하게 되면은 96% 환자, 그러니까 20명에서 19명은 더 이상 질환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B형 간염은 진행해서 간 경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었죠. 이제는 더 이상 20명 중에서 19명은 더 이상 질환이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호전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드렸듯이 간 경화 환자의 4명 중에 3명은
5년을 치료받으면 이제 더 이상 경화 환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항바이러스로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간 경화도 이제 가역적인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저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B형 간염 치료의 목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 경화와 간암으로부터서의 사망률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형 간염을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간 기능 검사보다도 혈액 내에 있는 바이러스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치료하게 되는데요, 검출되지 않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항바이러스제만이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요, 대개 병원에서 3개월 단위로 B형 간염 바이러스 혈액 내에서 양을 측정을 할 것이고, 간 기능 검사도 보고하고,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는 6개월 단위로 해보자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B형 간염이 있어도 현재 항바이러스를 먹고 있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6개월 단위로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검사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이러한 질환처럼 만성질환을 오래 치료하다 보면 사람들 귀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민간요법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홍삼도 있고 상황버섯도 있고 녹즙, 그 다음에 인진쑥, 돌미나리, 붕어즙, 또 무엇이 있을까요? 군뱅이, 이러한 것들은요 B형 간염 치료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B형 간염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제거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혈액 내 DNA가 전혀 감소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급했던 것들은 혈압과 당뇨에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B형 간염을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요, 항바이러스 외에는 다른 것에는 절대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B형 간염의 치료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나와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약제는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임신 시에도 쓸 수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임신에도 안전한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임기 여성들도 우리가 항바이러스를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을 치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수직 감염입니다.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서 B형 간염이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B형 간염이 유전병이냐고 하는데요. 유전병이 아니고 애기가 태어날 때 엄마와 산도를 이렇게 타고 나오면서 그때 엄마 피하고 섞이게 됩니다. 그때 최초로 이제 감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것을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수직 감염을 막는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태어난 아기에게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고 항체가 생길 동안은 외부에서 이 항체를 넣어줍니다. 임무노글로불린을. 그렇게 해서 B형 간염이 내려가는 것을 막는 수직 감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건 국가에서 무료로 하고 있죠. 그리고 B형 간염의 치료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항바이러스를 투약하는 산모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 감염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약 10%는 수직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은 임신 후반기에 항바이러스를 복용을 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그러한 임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수직 감염 예방을 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직 감염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10대의 B형 간염 보유율은 0.1, 0.2%라고 합니다. 전교생이 500명이라면 이제는
한 명 정도만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 40대는 얘기가 다릅니다. 3, 40대는 약 5%가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은 희귀병이 될 것입니다. 난치병은 아니고요. 희귀병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B형 간염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의 진행, 즉 간경화와 간암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치료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B형 간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강연의 마지막 맞습니다. 순서였어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아주 저도요. 들었는데요. 한 원장님 말씀 중에 아주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죠. 뭘 특별한 걸 잡숫는다고요? 뭘 잡숫? 저는 그 부분이었는데 오래 살아야 오래 살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랬어요.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하루가 다르게 치료법이 좀 개발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10년 조금 전에는요. 네. B형 간염을 치료하는 약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자연 경과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그러지 않죠. B형 간염하고 비슷한 C형 간염이 있는데요. 네. C형 간염은 타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60에서 90%가 완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B형 간염도 이렇게 잘 조절하다 보면 결국에는 완치하는 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완치하는 약이 틀림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연 내용 중에도 나왔잖아요. 간경화는 예전에는 이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렇죠? 간경화 판정받으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간염 환자들이. 지금은 치료가 네. 아주 가능하고 훨씬 예, 쉬워졌다고요. 최근에 나온 그 강력한 항바이러스들 예. 이러한 제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을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제거되면 예. 4명 중에 3명은 이제 더 이상 간 경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 일반적인 영상 검사가 아니라 조직 검사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친구가 B형 간염에 있어갖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항바이러스제를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임신했을 경우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복용 기간이 어떻게 되며 뭐 복용했을 때 뭐 아기한테 뭐 이상이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임신 중에도 필요하면 항바이러스를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항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임기 여성도 그러한 약제를 가지고 치료하다가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꼭 그 약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다가 임신이 된 경우 절대 그 임신 중절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임신 중절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약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산모들은 초창기에 이 임신 초기에 약 먹는 것을 매우 걱정스러워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끊어볼 수는 있습니다. 예. 대개 임신 때는 보면은 B형 간염이 더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B형 간염하고 임신은 서로 악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신 시에는. 휴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면역 관용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면역 관용기처럼. 예. 그럼 계속 임신을 하면 가산이 되는 거죠. 건강도 좋고. 네. 또 다른 분 다른 질문 분. 있으신가요? 수치는 정상이랍니다. 그러면 간 기능 그 약을 복용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간염 바이러스 복균자인데 수치는 정상이시고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할 때는 이 간 기능 검사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이 2배, 이게 80 이상이면 대개 항바이러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간 경화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간 경화일 때는 그 남아있는 여유분의 간이 적기 때문에 간 수치를 기준으로 치료 시작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혈액 내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그 수치가 10,000카피를 넘어가게 되면은 간 수치하고 상관없이 항바이러스를 쓰게 됩니다.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내성이 생겼을 경우에도 뭐
다른 적절한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진짜 그거 내성 안 생기나요? 치료에 대한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그 항바이러스에는요, 두 가지 아주 강한 약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거의 내성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내성이, 놀라지 마세요, 0%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성이 생기면 우리가 내성 걸면 항생제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내성이 생기면 그 항생제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린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고 새로운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B형 간염을 치료할 때는 그 약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면 그 약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계열의 약물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쭉 사용하던 약은 원래 균을 쭉 치료하고 되는 거고요. 돌연변이 균은 새로 추가한 약제에 의해서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치료하고는 약간 다르죠. 정말 걱정을 많이 덜어주셨어요. 네. 의학의 발전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김 원장님 강의 들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면역 관용기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30년 그 차이가 나는 거죠? 면역 관용기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결정되는 건데요. 네네. 수직 감염일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고요. 성인에서 감염이 될수록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수직 감염이 되면 최소 30년, 네네. 성인에서 감염이 되면 10년 미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민간요법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더라도 간에 좋은 음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것 안 된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건 좋다라는 네.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강식이랄까 뭐 특히 비용 좋은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요? 대한간학회에서 그 나온 것에 의하면 커피입니다. 예? 커피입니다. 커피. 예. 술과 담배는 이 간 경화와 간암으로 진행을 빠르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커피는요, 간 경화와 간암으로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어허. 식품은 오로지 커피입니다. 그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뭐야, 구체적으로 또 몇 잔까지 되냐고. 그냥 들고 싶은 대로 드세요는 아니겠죠.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무한정 먹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간학회 치료 지침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일반적으로 혈압 환자도 우리가 커피는 하루에 한 3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3잔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참 그동안 5회에 걸쳐서 이 B형 간염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B형 간염만큼은 이겨낼 자신이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모든 강연자들이 마무리에 항상 했던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은 놓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였습니다. 매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입이 박힌 것 들었는데 같아요. 집에 가셔서 또 깜빡하지 마시고 6개월 지키세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가 이 B형 간염의 완치를 위해서 아주 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면서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병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네. 좀 예방과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맞습니다. 궁금한 점을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 길까지 와서 명강의를 해주신 김정일, 한정열 두 분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국민의 건강 지킴이 닥터 토크 콘서트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